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새로운 신년 기획 시리즈 2021년 미중 전쟁 대액측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하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렵다, 또 중국이 위기다, 이제 중국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넘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한국의 그 전략이 나오지가 않고요. 네. 이제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네. 이제 이것을 전제로 깔고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면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좀 점검을 해보고 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국이 가는 길을 놓고 보면요, 모든 최근 500년간의 그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 제조대국으로 일어서서 무역대국으로 용성하고, 그리고 군사대국으로 강해져서 금융대국에서 이제 끝이 나는 이런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정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모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이제 무역강국이 됐고, 또 무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금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길러서 전 세계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그렇게 받은 돈이 결국은 이제 금융대국으로 네. 런던을 세계적인 금융 중심으로 만들고, 이제 이게 보면 모든 대국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대국은 제조대국, 무역대국, 군사대국, 금융대국으로 가는데, 지금 그 군사대국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 기술대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제조 누가 1등이냐면 중국입니다. 그쵸. 무역 누가 1등이냐면 중국입니다. 네. 지금 군사, 기술력이 누가 1등이냐면 미국이죠. 네. 그래서 군사가 이제 2등이 러시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2등이라고 봐야 되고, 금융 마찬가지로 사이즈로 보면 미국 1등, 중국 2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미중은 기술에서 맞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 역사가 주는 이 역사의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답은 미중의 전쟁은 기술 전쟁이다. 역사가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번 더 들어가면 그것은 금융 전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네. 당장 보이는 것은 기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역사를 놓고 보면 그 미국과 그 넘버 2 간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에 소련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고, 그때는 우주전쟁, 감세전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본하고는 85년부터 95년까지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는 2018년 이후에 미국은 6가지 전쟁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놓고 네. 보면 이 세금전쟁, 무역전쟁, 기술전쟁, 그리고 우주전쟁, 환율전쟁, 금융전쟁까지 할 수 있는 전쟁은 다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치고받고 하는데 18년 걸렸고요. 네. 일본하고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 2년 정도 이제 제재를 들어갔는데 이걸로 중국을 쓰러뜨릴 수 있냐? 이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컸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큰 것도 있지만 미당 서정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를 키운 것에 8알은 바람이었다. 네. 그러듯이 제가 볼 때는 중국을 키운 것은 7알의 미국이다. 아, 미국의 헛발질이 중국을 네. 키웠다는 거죠. 네. 미국의 판단, 그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돈하고 권력은 절대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 미국이 3번 헛발질을 하는데 이게 이 2001년에 WTO, 네. 그리고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 GDP 대비해서 중국 GDP가 13%였을 때 이때 판단 미스가 있었던 거죠. 중국을 시장경제 체제로 집어넣으면 아마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중국은 돈만 챙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미국이 자기 집에 불을 내서 전 세계에 이제 불을 다 옮긴 거죠. 네. 지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옮겨가지고 전 세계로 붙듯이 네. 이때에 유일하게 만리장성으로 둘러싸인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불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 중국이 미국 GDP의 36%까지 올라왔어요. 3배가 커진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코로나19인데 네. 이것이 아마 나중에 역사를 놓고 보면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발병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했지만 지금 사고는 미국에서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저게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가 한 40만인데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30만이 이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추세라고 그러면 아마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 내에 그럼 실제로는 미국은 2차 대전하고 같은 수준의 전시 상황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경제 문제까지 같이 열려서 아마 금년도 정도가 되면 아마도 이 미국의 GDP 대비해서 이제 70%에서 뭐 이제 이내외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세 번의 그 미국의 헛발질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15년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15년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뭐 미국은 한 2%에서 3%, 중국은 한 5%에서 뭐 6%대를 쭉 가게 되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2020년에 이제 뭐 예측치마다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중국 GDP가 미국 GDP의 한 70%에서 뭐 72, 3%를 도달할 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지속이 돼서 2025년이 되면 이 IMF 예측을 보면 대략 한 90%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90%로 올라갔을 때 이 동맹들이 어떻게 보면 딴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앞으로 4년 동안 중국을 자초시키지 못하면 네. 중국이 미국의 90%대를 도달하는 순간에 동맹들이 미국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맹의 이탈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이 미국 GDP의 90%를 가면은 네. 뭐 그 스피드라고 하면 그 이후 다시 5년, 2030년 이전에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한편으로는 미국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이제 네. 뜨는 태양과 이제 어둠 지는 태양 그런 느낌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이 뭐 2, 3% 중국이 이 5% 내외를 한다고 하면 네. 언제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가 역전이 되냐 그러면 빠르면 2029년 늦으면 2033년 정도면 네. 이것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GDP가 중국이 미국을 이제 추월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변수 없이 현재 GDP 성장률만을 갖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년에서 뭐 10년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10년에서 15년 사이가 너무너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키는 뭐 지금 누가 봐도 그 세계의 어떤 무게 중심이 2009년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동쪽은 상승하고 서쪽은 하락하는 유럽하고 미국은 좀 하락하는 그래서 결국은 국제적인 세력의 패턴이 미국 중심에서 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균형이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5년에서 15년 사이에 아마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성장 동력이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확 당겨버리는 네.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주도 세력은 결국은 이게 한 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두 개 나라가 새로운 기술혁명에 서로가 이제 올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 GDP의 90%를 만약에 앞으로 5년 내에 도달한다고 하면 그것은 글로벌한 어떤 질서의 변화, 네. 이 가버넌스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강대국 간의 이런 경쟁의 변화가 결국은 주변국 간의 어떻게 보면 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강대국 두 나라 간의 전략 게임에 이게 지금 한국처럼 이제 중국의 주변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있는 나라들의 경우들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나 어차피 이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집권하는 그 사이, 그리고 조금 더 가서 한 10년 사이를 보더라도 중국은
뭐 몸집에서는 그것이 미국과 버금가거나 미국을 추월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개도국이 세계 1등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고 선진국이 1등이 됐으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치가 또 어떤 통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태평양에 고래는 두 마리가 있을 수 없다. 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생각이고 전략인데,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빨간 색깔이 그 600년 이후에 중국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이고요. 파란 색깔이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1800년대까지는 뭐 세계 1등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영국한테 당하고 그리고 이제 1900년 넘어서서는 1950년대 가면 최악의 상황에서 네. 최근 이제 한 6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70%로 올라왔고 네. 앞으로 5년 뒤면 이제 90%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둘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물론 그거에 대한 충돌의 문제는 앞으로 시리즈에서 계속 다룰 것이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추이를 보면 역전의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양측이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는 내려오고 있고 하나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되고, 네. 또 왜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그 국제적으로도 한국한테 대해서도 강하게 나오냐 그러면 바로 이 차트인데요. 파란 색깔이 미국 GDP가 전 세계 차지하는 비중이고 빨간 색깔이 중국인데, 지금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차이나 드림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큰형님인 미국에 이제 공손하게 대하지 않고 뻣뻣하게 이제 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죠. 1840년 아편전쟁 때 세계 1등을 하던 나라가 어떻게 보면 1950년 넘어서서 이제 80년, 90년대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이 최근 한 20년간 빠른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추세라고 하면 이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파란색을 추월할 수 있는 붉은색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중국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저것은 중국의 그 사이의 속성, 그리고 중국인들의 생각, 네. 그리고 중국 리더들의 생각을 놓고 보면 이것은 무조건 못 먹어도 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대국, 이제 경제대국, 군사대국, 금융대국을 꿈꾸지 않을 네. 이유도 없고 이것을 추진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지만 중국의 방향은 제가 볼 땐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네.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스탠스가 말씀하신 대로 못 먹어도 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일본하고 같이 걸려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넛크래커에 이제 끼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진짜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10년이 이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도약의 10년일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대추락의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밸류 체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금융에서 이 금융 패권, 달러 패권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중의 전쟁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이 동양의 호랑이하고 서양의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둘 다 다칠 것 같습니다. 둘 다 다칠 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고 들판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전장에 싸우니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때로 싸우면 이제 사자가 이기고 1대1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고. 근데 둘 다가 아닙니다. 정답은 결국은 오래 굶은 놈이 이깁니다. 오래 굶은? 그렇죠. 절박한 놈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중의 이제 전쟁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경제력에서 예를 들면 90%, 100%로 올라가고 난 그 다음번은 네. 누가 더 절박하냐. 이제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 미중의 싸움에서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중국과 너무 가깝고 네.
또 외교나 안보 이쪽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병풍처럼 둘러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금 스탠스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네. 바이든 정부 들어섰을 때. 쉽지 그래서 않네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모든 이것들이 이제 중국이 굴기할 것이냐 떨어질 거냐는 앞으로 5년 내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전략을 우리가 예리하게 이제 관찰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대응 전략이 뭐냐를 네. 이걸 정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우리로 보면 경제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큰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미중의 전략 변화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팔로우하고 추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이것은 그렇게 이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정보들이 아무도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네. 뭐 그때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이제 팔로우 해보고 네. 또 추적을 하고 네.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 뭐 해법이 있는지도 한번 네.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중 전쟁 대예측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 진행하면서 지금 이 시리즈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이런 고민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